오늘은 N2의 라만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2 분자는 다이포 모먼트가 없기 때문에 IR이나 마이크로웨이브에서는 찍히지 않고 라만 스펙트럼에서만 찍힙니다. 근데 라만 스펙트럼을 보면은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트랜지션은 인텐서티가 크고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트랜지션은 인텐서티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트로전은 동위원소가 있어서 이 라만 스펙트럼은 14번 나이트로전으로 이루어진 N2 분자의 라만 스펙트럼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보이던 스펙트럼을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것은 인텐서티가 큰 반면에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트랜지션은 작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트로전은 15번 나이트로전도 있어서 15번 나이트로전으로 N2 분자를 만들었을 때의 라만 스펙트럼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14번과 마찬가지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트랜지션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14번 나이트로전과는 반대로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것이 인텐서티가 더 크고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것이 인텐서티가 작습니다. 아까 14번 나이트로전 같은 경우에는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것이 작고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것이 컸었죠. 이제 다르다는 거죠. 반면에 또 한 번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14번 나이트로전과 15번 나이트로전으로 이루어진 N2 분자를 이용해서 라만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커졌다 작아졌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커졌다가 쭉 떨어지는 라만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이 나이트로전 원자가 갖고 있는 스핀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페르미온과 보존으로 나눕니다. 보존인 경우에는 핵스핀 퀀텀 넘버가 짝수인 핵입자들을 우리가 보존이라고 부르고, 핵스핀 퀀텀 넘버가 반정수를 가지는 입자들을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페르미온은 이제 프로톤이라든지 전자 같은 것이 페르미온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한 15번 나이트로전 같은 경우에는 핵스핀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페르미온에 해당하지만 14번 나이트로전은 짝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보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NMR 공부할 때 12번 카본은 NMR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었죠. 왜 그러냐면 핵스핀 퀀텀 넘버가 제로이기 때문에 12번 카본 같은 경우에는 NMR을 찍을 수 없고, 스핀을 갖고 있는 14번 카본만 가지고서 우리가 NMR을 찍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소 원자도 스핀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라만 인텐서티가 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지, 그리고 15번과 14번에서는 왜 다른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2도 마찬가지입니다. H2도 이건 이제 페르미온이거든요. 그래서 픽이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동일한 현상을 보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두 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을 파동함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독립변수로 두 개 입자의 위치가 나타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두 개 입자가 동일한 입자였다, 예를 들면 두 개 전자를 썼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전자는 양자역학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입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전자가 1번 전자고 어떤 전자가 2번 전자인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파동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전자와 2번 전자가 어떤 게 구체적으로 1번 전자인지 2번 전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교환한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확률을 줘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파동함수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1번, 2번을 바꿨을 때도 똑같은 값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곱식을 풀어주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로 연결되는 식이 하나 나올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보존하고 페르미온으로 나눴었죠. 핵스핀 퀀텀 넘버가 정수로 표현되는 보존은 파동함수가 반드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입자 물리학자들이 밝혔습니다. 반면에 핵스핀 퀀텀 넘버가 반정수인 것들은 페르미온이고, 페르미온은 반드시
이런 형태의 파동함수를 이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입자 물리학자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런 파동함수를 우리가 시메트릭한 파동함수라고 부르고,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안타시메트릭한 파동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자 같은 혹은 프로톤 같은 페르미온들은 파동함수가 반드시 이런 형태여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fxy가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형태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함수는 시메트릭한 함수입니다. x하고 y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값이 달라지지가 않죠. 따라서 페르미온은 이런 식의 형태의 함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페르미온은 안타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타시메트릭한 함수의 얘는 이런 걸 들을 수가 있겠죠. 이런 함수는 x하고 y를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제대로 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안타시메트릭한 함수라고 부르고, 이런 함수를 시메트릭한 함수라고 부르는데, 페르미온은 이런 형태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보존은 이런 형태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건 파동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곱해서 적분해줄 때 1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 대칭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H2 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전자가 2개 있고 핵이 2개가 있어서 4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파동함수는 12개의 좌표가, 독립변수로 12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자의 좌표, 두 번째 전자의 좌표, 첫 번째 프로톤의 좌표, 두 번째 프로톤의 좌표, 12개의 좌표로 구성된 파동함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양자화학자들은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을 시켜서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와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의 곱으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핵의 좌표만 나타나고요.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전자의 좌표가 나타나지만 파라미터로 이제 핵의 좌표가 나타난다는 것이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이죠. 우리가 이제 특히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 6개의 직각좌표계 대신에 우리는 새로 디파인한 6개의 좌표를 사용합니다. 이 첫 번째 앞에 3개 나와 있는 좌표는 병진운동과 상관 있는 좌표고요. Q는 진동운동과 관계되는 좌표고, 2개의 각도는 이제 회전과 관계되는 좌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3개 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병진운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 진동운동을 나타내는 함수, 회전운동을 나타내는 함수 3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함수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3디멘셔널 파티클이나 박스의 함수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이건 우리 책의 1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이나 박스의 에너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고 3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죠. 마찬가지로 진동함수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진동함수에 관한 내용은 우리 책의 95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양자수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독립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양자수도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회전은 우리가 19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에너지 형태는 우리가 회전 분광학 시간 때 배웠었죠. 그리고 회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2개의 각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양자수도 일반적으로 J하고 MJ 2개가 나옵니다. 그 파동 함수는 뭐랑 똑같냐면은 원자에서의 앵귤러 디스트리뷰션 펑션 있잖아요. LML. 이 함수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J라는 양자수는 원자에서 말하는 L 양자수랑 똑같고요. ML 양자수가 바로 MJ 양자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원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에너지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정리를 해보면은 수소 분자는 12개의 좌표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전자의 상태를 내는 파동함수와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이걸 우리가
보노프라임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다시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이렇게 세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병진 운동을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독립변수가 3개잖아요. 따라서 양자수가 3개가 나옵니다. 진동을 나타내는 파동함수의 독립변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양자수가 하나가 나옵니다.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독립변수가 2개죠. 2개의 양자수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입자들은 뭐를 갖고 있냐면은 이제 스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도 스핀을 갖고 있고 핵도 스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 스핀을 나타내는 파동함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되고요. 핵의 스핀을 나타내는 파동함수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에는 특수 산대성 이론이 없거든요. 근데 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 산대성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는 이 스핀 상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 다음에 임의적으로 스핀에 관한 함수를 이제 따로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할 얘기는 바로 이제 스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식은 상당히 중요한 식인데 원자에서부터 배웠죠. 원자의 가군 동량의 제곱은 어떤 양자수 L이 있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가군 동량은 지축 성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ml이라는 양자수가 있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뿐만이 아니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핀 가군 동량의 크기는 어떤 스핀 가군 동량 양자수 S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스핀 가군 동량의 지축 성분은 마찬가지로 MS라는 양자수가 있어서 거기다 H바를 곱해주게 되면은 지축 방향의 스핀 가군 동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전자였다. 그럼 전자의 스핀 가군 동량 양자수는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이게 스핀 가군 동량 벡터라고 했을 때요. 스핀 가군 동량의 크기는 요식에 대입해 주게 되면 우리가 쉽게 2분의 루트 3 H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핀 가군 동량의 크기는. 그 다음에 이게 업스핀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MS는 2분의 1이 되죠. 그럼 우리가 직축 성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축 성분값은 2분의 1 H바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이 크기는 2분의 루트 3 H바고 직축 성분값은 2분의 1 H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각도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가 얼마가 되냐면은 54.7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군동량은 벡터량이라는 거죠. 일단 크기가 양자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식에 의해서 크기가 양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S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정수라든지 반정수 값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군동량의 크기가 양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식입니다. 두 번째 식은 무엇을 의미냐면은 가군동량은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갖고 있는데 방향도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경우에 전자 같은 경우에 이 각도가 54.7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축과 이루는 각도가 임의의 각도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특정한 각도만 양자화된 각도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자가 하나 돌아다니는 경우인데요. 그럼 전자가 두 개가 돌아다닐 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첫 번째 전자의 스핀 가군 동량 벡터를 S1, 두 번째 입자의 스핀 가군 동량 벡터를 S2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두 개를 더한 토탈 스핀 가군 동량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입자의 스핀 가군 동량 벡터고 이게 두 번째 전자의 스핀 가군 동량 벡터라고 하게 되면 이 두 벡터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토탈 스핀 가군 동량 벡터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탈 스핀 가군 동량 벡터의 크기는 이 두 스핀 가군 동량 벡터의 사이각 세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크기는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두 벡터의 각도에 따라서 스핀 가군 동량 벡터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 세타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아까도 전자 하나 돌아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지축이라고 하면은 이게 스핀 가공동의 벡터라고 이 세타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다라고 했었죠. 바꾼 얘기. 지금은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두 개 스핀 가공동력 벡터가 있는데 두 사이각인 세타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냐라는 의미죠. 질문입니다.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세타가 0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패러렐한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벡터를 더하게 되면은 첫 번째 스핀 가공동력 벡터가 2분의 루트 3 h바, 두 번째도 똑같이 2분의 루트 3 h바. 각도가 0도가 되니까 토탈 스핀 가공동력 벡터의 크기는 고정 두 개를 더해준 루트 3 h바가 될 거라는 거죠. 세타가 0도일 때 토탈 스핀 가공동력 벡터는 루트 3 h바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스핀 가공동력 벡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형태의 값만 가질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게 루트 3 h바가 돼야 한다는 얘기, 루트 3 h바 이제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을 만족해주는 s가 있냐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s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s는 정수라든지 반정수 값만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값들 중에서는 이 스핀 가공동력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3h바의 제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크기는 가공동량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각도라는 거죠. 근데 이런 크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타가 0도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값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0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각은 아무 각이나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180도는 가능할까요? 180도는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0이 되겠죠. 한 벡터는 업스핀이고 다른 벡터는 다운스핀인데 이 각도가 180도니까 정확히 두 개가 상쇄가 돼서 크기가 0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크기가 0인 가공동량은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S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0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스핀 가공동량 양자수는 0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크기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는 가능하다. 180도는 가능. 0도는 불가능하지만 180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각도가 있나? 또 다른 각도가 있습니다. 그 각도는 70.53도입니다. 이게 70.53도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요 크기는 2분의 루트 3 h바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각도가 70.53도가 되면은 그 토탈 스핀 가공동량의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루트 h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2h바의 제곱이 되죠. 이 식을 만족해주는 s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s가 1이면은 이 값이 2h바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양자수는 얼마냐?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크기가 2분의 루트 3 h바인 스핀 가공동량 벡터를 더해주는데 세타가 두 벡터 사이의 세타가 아무 값이나 가능한 것은 아닌데 두 개의 각도를 찾았다는 겁니다. 180도, 70.53도. 이 두 개의 각도는 가능해서 토탈 스핀 가공동량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각각의 가공동량 양자수는 0과 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도는 이제 기억을 해주고, 그럼 이제 도대체 이런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S가 0인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도가 180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자 하나는 업스핀이고요. 다른 전자 하나는 다운스핀입니다. 근데 각도가 180도를 유지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때 토탈 스핀 가공동량의 크기는 0이 되고 그때 양자수는 0이 됩니다. S가 0이면 MS는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S가 0인 상태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0.53도가 유지할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70.53도를 유지할 때가 이 양자수는 1이라고 했었고요. S가 1이면 MS는 2를 가질 수가 있고 0을 가질 수가 있고 마이너스 1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합니다. 세 가지 상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는 둘 다 업스핀인데 각도가 70.53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둘 다 다운스핀인데 역시 각도가 70.53도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업스핀이고 하나는 다운스핀인데 역시 각도가 70.53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경우 공이 이 벡터를 더하게 되면은 이 각도의 크기는 √2의 h바가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더하게 되면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토탈 스핀 가공능량 벡터의 크기는 전부 √2의 h바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전부 다 스핀 가공능량 양자수는 1이 됩니다. 반면에 MS는 얘는 둘 다 업스핀인 경우는 1이 되고요. 둘 다 다운스핀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면 이게 지축이라고 하게 되면은 토탈 스핀 가공능량 벡터가 직각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지축 성분값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MS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상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두 개의 스핀 벡터가 180도를 이루는 경우와 70.53도를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트리플렛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S가 0의 상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싱글렛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상태가 재밌는 경우죠. 요 오른쪽 경우랑 왼쪽 경우는 둘 다 하나는 업스핀이고 하나는 다운스핀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경우는 그 각도가 180도를 유지하는 경우고 왼쪽 경우는 70.53도를 이루는 경우인데 두 가지 상태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오른쪽은 싱글렛이고 왼쪽은 트리플렛 스테이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패러렐 하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전자가 패러렐 하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패러렐 하다는 의미가 이 각도가 정확히 0도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각도가 70.53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패러렐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하나는 업스핀이고 하나는 다운스핀인 경우에도 우리가 그거를 패러렐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각도가 왜냐하면 70.53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트리플렛 스테이트하고 싱글렛 스테이트를 이제 파동함수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오비탈이 있고 A 오비탈이 있고 B 오비탈이 있고 A 오비탈에 업스핀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함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1번 전자의 위치만 나오겠죠. 이때 그 전자가 A 오비탈에 있고 또 그 전자가 업스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될 겁니다. 이걸 스페이셜 파트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스핀 파트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전자가 돌아다닐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두 개의 전자 좌표가 필요하겠죠. 파동함수에는. 그리고 스페이셜 파트와 스핀 파트로 나눠줄 거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전자의 스페이셜 파트, 두 개의 전자의 스핀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 이제 곱으로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를 표현하게 될 겁니다. 스페이셜 파트와 스핀 파트는 이제 각각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페르미온이냐 보존이냐가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이 두 개의 입자가 동등한 입자였다. 예를 들어 동등한 두 개의 전자라든지 동등한 두 개의 프로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서로 구분할 수 없는 입자라는 거죠. 근데 구분할 수 없는 입자가 두 개가 돌아다닐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페르미온이냐 보존이냐에 따라서 파동함수의 대칭성이 다르다. 앞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페르미온인 경우에는 이 파동함수가 어떤 대칭성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 식에서 보이는 것 같은 안타시메트릭한 대칭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보존을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그 파동함수가 이 식에서 보이는 것 같이 시메트릭한 성질을 나타내는 파동함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파동함수가 다시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페이셜 파트와 스핀 파트로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페르미온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함수가 안타시메트릭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셜 파트가 시메트릭한 함수이면서 스핀 파트는 안타시메트릭 함수랑 결합을 하고 있으면 두 개 곱하게 되면 안타시메트릭하게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스페이셜 파트가 안타시메트릭한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인데 스핀 파트가 시메트릭한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끼리 결합해서
토탈이 안타시메트릭한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스페셜 파트가 시메트릭한데 스핀 파트도 시메트릭한 함수로 이루어진 함수는 페르미온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페르미온의 파동 함수는 안타시메트릭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으로 이 두 개 입자가 보존이었다. 두 개 입자 보존이었다 그러면은 토탈이 파동 함수는 시메트릭해야 되기 때문에 스페셜 파트가 시메트릭하면 스핀 파트도 시메트릭한 것이랑 결합을 해야 되고, 스페셜 파트가 안타시메트릭하면은 스핀 파트도 안타시메트릭한 것이랑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우리가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공부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이게 베릴륨의 파동함수고요. 얘가 수소의 파동함수는 1sa, 1sb가 있었죠. 근데 이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는 원점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파동함수가 반드시 게라데 아니면 은게라데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1sa 오비탈이나 1sb 오비탈은 각각 게라데가 아니고 은게라데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두 개를 선형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1sa 플러스 1sb고 다른 하나는 1sa 빼기 1sb였었죠. 이걸 우리가 게라데 함수고 이건 우리가 은게라데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베릴륨의 2s 오비탈과 2p 오비탈과 상호작용하는 수소의 함수는 1sa나 1sb가 아니고 1sa 플러스 1sb 혹은 1sa 빼기 1sb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대칭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파동 함수는. 그래서 페르미온인 경우에는 안타시메트릭 함수가 되게 되고 보존인 경우에는 시메트릭한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스페셜 파트와 스핀 파트도 마찬가지로 시메트릭하거나 안타시메트릭한 함수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전자가 돌아다니는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전자가 모두 A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경우고 파울리 원리를 만족시켜서 하나는 업스핀이고 하나는 다운스핀인 이 경우를 함수꼴로 한번 표현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페셜 파트 따로 구하고 스핀 파트 따로 구해서 이제 곱해 줄 것입니다. 먼저 스페셜 파트를 보면은요, 두 개의 전자가 모두 A 오비탈에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전자도 A 오비탈, 두 번째 전자도 A 오비탈. 이거 자체는 시메트릭한 함수입니다. 1하고 2를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같죠. 따라서 스페셜 파트는 이미 대칭성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메트릭하다는 거죠. 자, 근데 스핀 파트를 구해야 되는데요. 스핀 파트는 하나는 업스핀이고 하나는 다운스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1번 전자가 업스핀이고 2번 전자가 다운스핀인지 아니면 반대로 2번 전자가 업스핀이고 1번 전자가 다운스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두 개의 전자는 구분할 수 없는 indistinguishable particle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동함수를 두 개 쓸 수가 있습니다. 1번 전자가 업이고 2번 전자가 다운인 상태, 2번 전자가 업이고 1번 전자가 다운인 상태, 두 가지 상태를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각각의 함수는 시메트릭한 함수도 아니고 안타시메트릭한 함수도 아니고, 이거는 시메트릭한 함수죠. 이거는. 얘는 시메트릭하지도 않고 안타시메트릭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마치 뭐랑 같냐면 아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서 1SB 자체는 게라데도 아니고 은게라데도 아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선형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었다 그랬었죠.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각각은 시메트릭하지도 않고 안타시메트릭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선형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게 될 겁니다. 만든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개를 더해서 하나 만들고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와 비슷하게 두 개를 빼서 만들면 됩니다. 이 함수는 1을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꿔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시메트릭한 함수라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1을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꾸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타시메트릭한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핀 함수는 얘하고 얘는 안 되고 얘하고 얘가 된다는 거죠.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함수는 스페셜 파트와 스핀 파트의 곱으로 나타내주는데 스페셜 파트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얘라고. 이제 스핀 파트를 곱해야 되는데 스핀 파트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거를 써야 되냐면은 얘를 써야 한다는 거죠. 왜냐? 이게 1번, 2번 입자가 전자다 혹은 프로톤이었다. 그럼 얘는
토탈이 안타시메트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시메트릭하다면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스핀 파트는 안타시메트릭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페셜 파트는 이미 시메트릭한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스핀 파트는 안타시메트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결합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메트릭하고 안타시메트릭한데 얘랑 결합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리는 요 상태를 파동함수로 표현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스페셜 파트는 시메트릭하고요. 스핀 파트는 안타시메트릭한 것이랑 결합을 해서 이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상태로 들어갈 텐데 아까는 두 개의 전자가 모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인데 지금은 하나의 전자는 1번 오비탈에 두 번째 전자는 2번 오비탈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1번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들어간 전자가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도 역시 두 가지 상태가 있기 때문에 토탈이 이제 4개의 상태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4개의 상태를 3개, 1개로 구분을 해서 이 3개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트리플릿이라고 부를 것이고 하나를 우리가 싱글렛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페셜 파트와 스핀 파트로 구분해서 이것을 각각 따로따로 구할 것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곱해서 이제 곱할 텐데 곱할 때 어떤 대칭성을 만족하도록 해야 되냐면은 안타시메트릭한 성질이 나오도록 두 개를 이제 곱할 거라는 거죠. 그럼 먼저 스페셜 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첫 번째 전자는 1번 오비탈에 두 번째 전자는 2번 오비탈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것도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가 1번 오비탈에 두 번째 전자가 2번 오비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전자가 1번 오비탈에 첫 번째 전자가 2번 오비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입자이기 때문에 어떤 게 1번 입자고 어떤 게 2번 입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태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함수 각각은 시메트릭하지도 않고 안타시메트릭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형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의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더해서 하나 만들고요. 빼서 하나 만들면 됩니다. 더하게 되면은 이 함수는 시메트릭한 대칭성을 갖는 함수가 되고 아까 스핀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빼기로 연결이 되면은 이 함수는 안타시메트릭한 성질을 갖고 있는 파동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파트에 들어가는 함수는 요 함수가 되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스핀 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핀 함수는 여기 두 개의 전자가 둘 다 업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번 전자도 업, 2번 전자도 업. 반대로 두 개의 전자가 모두 베타인 경우가, 다운스핀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전자가 업인 경우, 2번 전자가 다운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거 잘못했네. 2번 전자가 업이고 1번 전자가 다운인 경우인지 토탈이 4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 두 개의 상태는요, 시메트릭하죠. 1번을 2번으로 바꾸거나 2번을 1번으로 바꾸거나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함수는 이미 시메트릭한 함수입니다. 근데 뒤에 두 개의 함수는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은 시메트릭하지도 않고 안타시메트릭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형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면 하나는 얘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얘가 나오겠죠. 더해서 하나 만들고요. 빼서 하나 만들면 됩니다. 더해서 만든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메트릭하고 빼서 만든 것은 안타시메트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이 두 개는 시메트릭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스핀 함수는 우리가 4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함수는 시메트릭하고 녹색으로 표현되는 것은 안타시메트릭하게 됩니다. 이것이 스핀 파트에 들어가는 함수라는 거죠. 스페셜 파트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두 개의 스페셜 파트를 만들었고 4개의 스핀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냐면은 두 개 곱했을 때 안타시메트릭하게 곱해줘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스페셜 파트가 시메트릭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뭐랑 결합해야 되냐면은 스핀 파트는 안타시메트릭한 거랑 결합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스페셜 파트가 안타시메트릭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시메트릭한 스핀 함수랑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식에 4가지 함수를 구했습니다. 스페셜 파트가 시메트릭하면
스핀 파트는 안타시메트릭하게 결합한 것. 스페셜 파트가 안타시메트릭하면 스페셜 파트는 시메트릭한 것을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싱글렛 스테이트라고 부르고요.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트리플렛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구한 것이랑 앞에 그림으로 그렸던 걸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개의 스핀이 180도를 이루는 경우가 있고 70.53도를 이루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랬죠. 180도를 이루는 경우 우리가 싱글렛이라고 불렀었다고 그랬잖아요. 싱글렛은 함수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스페셜 파트는 시메트릭하고 스핀 파트는 안타시메트릭한 상태를 우리가 싱글렛 스테이트라고 부르고요. 이 세 개를 우리가 이제 트리플렛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공통점은 각도가 70.53도라는 거죠. 이게 세 개의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MS가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0인 경우 각각의 상태는 이런 파동 함수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스페셜 파트는 안타시메트릭하다는 거죠. 스핀 파트는 전부 시메트릭하다는 거죠. 이게 둘 다 업이잖아요. 그래서 알파1, 알파2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둘 다 다운이잖아요. 베타1, 베타2.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교대로 나타나는데 이게 시메트릭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상당히 이제 난해한 내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오늘 한 것은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죠? 전자라든지 핵이라든지 스핀 파트는 이제 똑같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한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제 결합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부분 배우는 사실 일반학 원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